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기본서 11쪽이죠. 11쪽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여러분 용도가 뭐예요? 세금을 징수해서 쓰임새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거죠.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금은 24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국세 앞에서 공부한 국세 지방세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 보통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적세가 있다. 그럼 보통세는 일반 경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세 19가지가 있는데 24개 중에서요 19개가 보통세면 나머지 빼고 나머지가 목적세인데 목적세에 대한 뜻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거죠.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목적세.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는 요거 목적세만 보시면 돼요. 그럼 목적세는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죠. 그러면 목적이 어떤 거냐? 자, 농촌이나 어촌의 산업 기반을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발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 중에 뭐라고 하느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또 백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에만 사용하겠다라고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교육 정책에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세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환경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세금을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있고 또 지역마다 자원, 부존하는 자원이 있어요. 섬지방은 바다 밑에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죠. 그래서 천연자원, 즉 가스,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저자원이라고 하고 산간지역은 땅 밑에 석탄 같은 광물질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지하자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관광자원, 그죠? 또는 수자원.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들이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을 보존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또는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해서 목적세가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적세는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 목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목적세 5개 중에는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는데 그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농촌이나 어촌은 국가가 관리하고 그죠? 교육정책도 국가가 초지일관으로 가야 돼. 그리고 고속도로 시설 같은 것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 3가지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자 붙은 거 있죠.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목적세 5가지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과세의 조세 24가지 중에 앞에서 공부한 국세냐 지방세냐 그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목적세 요거 점검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세금에 대한 분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죠. 11쪽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독립성이라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다른 법률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세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의 세금이 독립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지 못하고 다른 세금에 따라가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우리 24가지 세금 중에서 독립성 여부에 따라 첫 번째 독립세, 글자 그대로 다른 세금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세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얘기는 법에 과세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거 충족했으면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독립세예요. 대부분의 세금 21가지가 24가지 중에 21가지가 독립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세의 뜻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독립세를 뺀 나머지 부가세. 그래서 우리는 요거 중요한 게 요 부분이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부가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고 부가세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이 부가세는 특징이 뭐예요? 다른 세금이 나오면 독자적으로는 계산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법의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붙는 거. 그래서 이 부가세의 특징은 얘는 정체성이 없어요. 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도 혼자 계산 못해요. 왜? 다른 법에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 추가로 따라 붙는 거. 이렇게 부수적으로. 그리고 독립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독립세 성격을 따라가요. 독자적으로 얘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 독립세와 부가세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세의 분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부동산 관련해서 독립세 여러 가지가 있죠. 21가지 다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중에 공부할 거. 자, 첫 번째 독립세 하면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내는 세금 취득세가 있죠. 우리가 공부할 거 취득세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2문제에서 3문제. 취득해서 등기까지 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에 타인의 부동산에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다시 말하면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등기는 소유권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에 등기할 때 내는 등록 면허세. 이것도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요것도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되는 범위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만 내고 끝나느냐? 아니죠.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과다 보유,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된다. 그래서 재산세만 내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산세도 내고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 파는 거죠. 양도를 해서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에요. 이익, 소득. 부동산 팔았어요. 10억에 사서 11억에 팔았다. 양도소득이라고 하죠. 예,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아주 많이 출제되는 비중이 높은 세금이죠. 이거 공부한단 말이에요. 우리 5가지. 그럼 이 세금에 따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왜? 취득세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재산세에서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등기할 때 몇 번? 한 번만 내요.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보유과정 반복적으로 부과되죠.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했을 때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그럼 여기에 따라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부가세라고 한다. 그럼 취득세 납부할 때,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 목적세가 따라가고 취득세 낼 때 뭣도 지방, 교육세 이 두 가지가 취득세에 따라갑니다. 또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거. 감면이 뭐죠? 감해주거나 면제받았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필수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등록면허세 하면 두 가지 세금이 관련이 있다. 이게 부가세다. 그럼 재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관계가 없지만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낼 때 따라갑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는 따라가는데 지방교육세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양도소득세 감해주거나 면제받았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제일 난감한 부분이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가 되고 부과되지 않느냐 그 원리가 있으면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건 원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보고 익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 낼 때 두 가지, 등록면허세에도 두 가지,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만,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도 농어촌 특별세만 따라간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는데 잠깐 여기서 띄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죠. 그래서 무슨 과정? 취득하는 과정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과세가 된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디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보유 과정에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따라가니까 양도에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이 있다 이 얘기고 다음 지방교육세 있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지방교육세는 여기 취득세, 등록세 취득할 때 이렇게 따라가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다음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니까 보유 과정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양도 과정에는 관련이 없지만 취득하고 보유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세의 분리에서는 국세, 지방세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 요것만 알면 돼.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고 재산세도 지방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이렇게 다섯 가지 세금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그리고 목적세냐 아니냐 그리고 이 다섯 가지에 따라 붙는 세금 부가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본서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기본서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통세 그랬죠. 보통세는 일반 뭐라고 그랬어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보통세라고 하는데 뜻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건 요거다 그랬어요. 목적세. 여러분 국가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거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 농촌이나 어촌을 관리하는 건 국가가 해야 돼.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 정책도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서 국세 중에 목적세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목적세는 지역자원 지역마다 그죠? 해당 지역마다 자원을 보존하는데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목적세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목적세는요. 목적세는 특징이 있어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 목적세는 폐지가 돼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목적세 요 5가지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 그 밑에 3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예요. 독립세를 필요가 없고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 기억하는데 부가세가 뭐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가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낼 때 따라가잖아요.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물론 여기서 취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세액의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거 있으면 감면받은 세액에 붙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감해주거나 면제받은 세금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고 납부할 세금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간다. 그리고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는 지방교육세는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따라가는 건 지방교육세. 그죠? 지방세니까 지방세만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왜?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국세만 붙나? 아니잖아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암기한다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에만 지방교육세가 따라가고 국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실래요?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 뭐예요? 부동산 취득,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양도할 때 이걸 부동산 활동 그러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 소유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이걸 부동산 활동 그러죠. 그래서 크게 3가지. 부동산 첫 번째 취득. 취득에 관련된 세금 어떤 것이 있느냐. 앞에서 언급한 건데 다시 중복해서 봅니다. 자, 부동산 취득하면 일단은 내고? 취득세 냅니다. 등기할 때 부동산에 관련해서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부동산을 만약에요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도 내야 돼.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상속받으면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별도로 상속세. 그럼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증여받은 것도 취득이니까 취득세 내고 별도로 무엇도 내고 증여세도 같이 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 문서 작성할 때 인지세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요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따라가는 세금 있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뭐 지방 교육세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취득세 낼 때 요 두 가지, 등록면허세 낼 때 감면받은 거나 납부할 세금에 따라가는 세금까지 알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매년 부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취득에 관련해서는 요 두 가지하고 부과되는 네 가지 정리하시면 되고,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은 대표적으로 뭐냐?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뭐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재산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내고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과다 보유했다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 국가가 걷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도 내고, 요거 낼 때 요거 같이 내요. 또 부가가치세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내고, 거기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때는 뭐가 따라가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따라가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에게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항상 접목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 이번에는 양도가 뭐냐? 양도. 보유 과정에서는 요 네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뭐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요, 지금 왜 이렇게 대략 갔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원초적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부동산 경제활동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뭐 하는 거, 매매, 사고, 팔 때 관련된 세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럼 얘는 이 부동산 주택을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8억 주고 샀어요. 8억에 취득한 이 주택을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그리고 얘가 아무것도 안 주면 이 사람은 안 받고 준 거니까 증여예요. 대가 없이 부동산을 줬으면 증여. 그런데 매수자가 을이 갑한테 돈을 줘요. 얼마? 10억. 이거죠. 부동산 사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는 사고 팔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뭐야? 얘는 주택 8억 주고 취득한 주택을 얼마 받고 10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양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양도소득세 계산하거든요.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얘는 부동산을 돈 주고 샀으니까 뭐고?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파는 사람은 뭐 생각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은 나중에 할 건데, 참고로 이 사람은 얼마에 팔았어요? 이 주택을 10억에 팔았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옛날에 얼마? 8억 주고 취득한 거다. 취득 가격 8억 주고 산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 얼마? 2억. 이걸 뭐라 그래? 양도소득이라고 그래. 부동산 팔아서 생기니,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낼 때 감면받은 거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는 두 군데 내요. 국가에 내고,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그리고 요 국가로 들어가는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거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상대방 누구? 을은 부동산 뭐 했어요? 취득했죠. 얼마 주고?
10억 주고. 그래서 얘는 세금 부담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냅니다. 얼마 주고 취득한 거? 10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하라.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거, 추가로 붙는 거 지방 교육세가 따라가고요. 취득세가 나오면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구나.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원초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활동에 취득할 때도 꼭 매매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을 뭐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다 또는 뭐 유증. 여러분 참고로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은요,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을 우선해요.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유언 등에 의해서 뭐 받아요? 상속을 받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 그리고 유언이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민법 1004조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걸, 법대로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해하세요. 하나만. 뭐 상속 그러면 유증도 똑같다.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받는 거, 그게 상속 또는 뭐라고요? 유증.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부동산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선박도 있고 자동차, 이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가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공부 안 하거든요. 다만 용어는 나와요. 취득세 공부할 때 용어 같은 거 나올 때, 이때 사망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망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상속인. 이 사람이 사망해서 이 사람 재산을 소유권 이전받는 누구? 을은 뭐라고 한다? 상속받았다. 그래서 상속인. 유언에 의해서 받는 건 수유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요 재산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죠? 그러면서 세금 내라 이겁니다. 사망한 사람은 세금 없어요. 그럼 누가 내야 돼? 받은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야 돼? 일단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낼 때 당연히 따라가는 부가세, 지방 교육세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무엇도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상속받았으니까 별도로 뭐 상속세,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이죠. 그런데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다.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 참고로 하시라고. 여러분 상속세 계산은요, 이건 시험하고 관련 없어요. 상속받은 재산에서 채무 갚을 거 있으면 채무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겨놓은 재산에 요 과세 표준이 1억 이하는 10% 계산하면 상속세 나옵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0억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채무 같은 거 다 빼고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몇 프로? 30%. 10억에 30% 곱하면 3억이에요. 그죠? 10억에 30%니까 3억. 거기서 6천만 원을 빼. 그러면 얼마? 6천만 원 빼니까 2억 4천만 원이 증여세예요. 상속세예요. 상속을 10억을 받았다. 예? 과세 표준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면 거기 30% 곱해서 6천만 원 빼니까 2억 4천만 원이 상속세가 된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별도로 사망했으니까 상속세도 내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 중에 증여도 있어요. 증여도 공짜로 받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줘요. 소유권 넘겨주고 얘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제 얘 재산이 된 거야. 그런데 얘 요거 받으면서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대가를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받았죠. 이게 증여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대가를 안 받고 그냥 줬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증여자라고 하고, 얘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라고 한다.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그러면 증여는요, 증여자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수증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럼 받았으면 이 상가 부동산 받았으니까 일단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지방교육세 따라간다. 이거 필수죠. 이렇게. 그리고 별도로 증여 받았으니까 뭐 내야 돼요? 증여세도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지만 필수, 취득세 내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때 요거는 우리가 시험하고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되고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되는데, 증여세는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커요. 왜? 공제를 많이 안 해줘. 요거밖에 안 해줘요. 부부끼리 증여받으면 6억 빼고 증여세 계산하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았다 2천만 원 빼고 증여세 내야 돼.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면 2천만 원은 과세 안 하지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된다, 이거죠. 다음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0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자, 요거 결혼자금 공제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 2년부터 결혼한 날까지, 또 혼인하고 나서 2년 안에 그 사이에 결혼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녀가 뭐 받았어요?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별도로 1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결혼을 앞둔 자녀한테 부모가 증여할 때 원래 기본 얼마? 5천만 원에다가 결혼자금 특별히 얼마? 1억 합쳐서 1억 5천만 원 통장으로 줘도 증여세 부과 안 한다 얘기야. 그럼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 안 한다, 그럴 때는 얼마만? 5천만 원. 이것은요 줄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가 그렇다. 참고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시고, 우리 시험에 관련해서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은 건 별도로 보낸다,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부동산 무슨 과정? 보유 과정.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거냐? 갑이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 전에, 취득하고 나서 양도 팔기 전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갑이 내야 되겠죠. 어떤 세금이냐? 매년 6월 1일 날 기준으로 이 사람 갑은 재산세 내야 돼요.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게 지방 교육세가 의무적으로 붙는다, 부가세. 또 부동산 이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별도로 종합 부동산세 내요. 재산세만 내고 끝나지만 종부세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갑니다. 근데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날짜 소유자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재산세 내라, 종합부동산세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부동산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 받은 거니까 종합소득세 내고 거기에는 지방소득세도 가죠. 이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필수가 요거다 이거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이번에는 용어 중에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과세 요건이라고 그랬죠.
기본서 12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세법에 과세 요건이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과세 요건은 4가지예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돈을 벌었으면, 소득 벌었으면 세금 내라. 그게 소득세죠. 소득. 아니면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행위, 취득한 행위가 있거나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세금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 원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2차적으로 내라.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거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2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책임지는 걸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에 대해서 보증선 사람을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우리는 과세 표준인데 꼭 금액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나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걸 우리는 용어가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가격이죠, 가격. 그런데 세금은 가격만이 아니라 수량 가지고도 계산해요. 수량 등 단위로 계산하는 거. 1제곱미터당 얼마, 1kg당 얼마, 1세제곱미터당 얼마, 한 건당 얼마, 이런 거 가지고 세금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종량세라고 한다. 용어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몇 %로 할 것이냐, 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율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율,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게 있고, 과세 표준 나오면 몇 %야 비율로 가는 거, 일정한 비율로 가는 거, 이것을 퍼센트로 표시하는 걸 정률 세율이라고 하고, 정액 세율은 화폐 단위, 우리나라 화폐니까 얼마냐 이렇게 부과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비율하면 비례 세율, 과세 표준 금액이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비례 세율. 과세 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걸 누진 세율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 등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5가지 공부할 때 요거 공부해요.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 공부할 거고, 우리 5가지 세금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 종가세인데 우리 등록면허세 일부는 종량세 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요 4가지. 지금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용어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 요건은 4가지. 첫 번째, 다시 설명드리면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해? 과세 표준. 몇 %냐? 세율. 이 4가지가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이번에는 용어 중에 납세자에 대해서 봅니다. 납세자, 세금에 관련해서 세금의 납부에 관련한 모든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납세자는 둘로 나눠요. 하나는 법에 의해서 각각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하나 징수 의무자가 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또 여러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첫 번째 본래 납세 의무자도 있고,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요,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있다. 그러면 징수 의무자는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법에 의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 소득세법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 내라, 납세 의무자죠. 지방세법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라, 본래의 납세 의무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요때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하고 합쳐서 납세자죠. 넓은 의미에. 그런데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징수 의무자하고는 서로 달라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지는 좀 이따 보시고, 그럼 2차 납세 의무자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자는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여러 사람,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 연대 납세 의무자, 동일한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2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에 대해서 보증 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납세 보증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국세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징수 걷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내야 될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특별징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미리 징수 걷었다가 지방자치단체 갖다 내야 될 사람을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전달하는 거지,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니까 얘들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요번에는 이제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의 뜻은 뭐냐? 납세 의무자가 세금에 관련된 각종 의무를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장소예요. 납세 의무를 이행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취득세,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세입니다. 물세.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 중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요, 국가가 걷어가는데 이건 사람한테 부과해요. 사람 이름으로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라고 한다. 그럼 납세지는 물세면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 인세는 사람이니까 주소지. 이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부동산이 있는 곳, 어디? 소재지 관할.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강남에 살고 계신데 제주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제주도에 신고하라. 강원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강원도에 신고하라. 취득 당시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도요, 등록할 때 등록 당시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도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언제 기준이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재산세는요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이라고 해서 개인, 법인,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토지도 소유자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죠. 그래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경우는 거주자라고 그래요. 거주자. 그래서 주소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는,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법인 등기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신고를 하라. 그럼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내는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지. 근데 비거주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니까 사무실 같은 거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라. 그런 것도 없으면 뭘로 간다?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신고를 하라. 이게 납세지. 그래서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에, 인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이렇게 납세지가 정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13쪽에 보면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는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곤 해라. 근데 언제까지냐? 그게 마지막 날. 법정신고 기한하면, 신고 기한은요,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 제출을 해야 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느냐? 그게 법정신고 기한이죠. 그러면 우리가 5가지 공부. 첫 번째,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뭐하라? 신고하라. 얘입니다. 신고서 제출해야 돼. 부동산 취득하고 60일 이내. 근데 상속받은 경우는 길게 갑니다. 6개월. 6개월. 증여받았을 때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취득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득세 들어가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또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법정신고기한 개념 정도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냐? 본인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라 이겁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냐?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빨리 신고하는 거. 이럴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마지막 날, 이걸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죠.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 기타 관련 용어, 다른 건 생략했는데 생략한 부분도 한번 읽어놓은 보시고요. 이 중에 보시죠. 첫 번째, 면세점 그랬어요. 면세점. 면세점은 뭐냐?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일정 금액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것을 면세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취득세가 관련돼요. 취득한 물건이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소액징수 면제는 뭐냐? 세금을 계산했더니 액수가 소액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했는데 액수가 소액이니까 세금의 액수가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는다. 걷어가지 않겠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 체납은요, 납부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못 낸 걸 우리는 체납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 밀린 거. 예, 그리고 강제 징수비 그랬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 부동산 강제로 뺏어야 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거든요. 이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지방세법에서는, 국세는 뭐라 그래요? 강제 징수비,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체납 처분비. 뜻은 똑같아요.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강제 징수비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체납 처분비라고도 한다. 그럼 비과세는 세금을 내지 마. 이게 비과세고요. 또 감면은 세금이 나오면 일부를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합쳐서 감면이라고 한다.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자, 기본서 보시면 13쪽에 법정신고기한 나왔죠. 여기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 며칠? 60일 이내. 그런데
상속은 상속계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상속은 6개월이에요. 요거. 근데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그럼 상속 증여는 길게 가요. 근데 상속 증여 말고는 며칠? 60일이다. 그리고 등록면허서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그리고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는데 앞으로 공부할 때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 그때는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라.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내는데 이건 상속계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내는데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인데 우리 상속세 증여세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점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 납세지 어디 가서 신고해야지 그 장소. 그래서 납세지는 세금에 따라 틀리죠. 물건 중심 물세는 뭐라 그랬죠? 물건이 있는 곳에 가라.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뭐 부동산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도 등기하는 부동산의 뭐 소재지. 재산세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가서 신고를 하라.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 인세니까 개인의 경우는 뭘로 간다? 주소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주사무소 있는 곳에 가라. 소재지. 양도소득세도 대한민국 국민은 뭘로? 주소지가 있으니까 주소지 관할세무소. 그런데 비거주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간다?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다음. 자,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시험에서는 면세점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본다면 요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요, 구체적으로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세 내지 마. 이게 면세점이에요. 50만 원 이하 그러면 50만 원은 안 내. 그럼 50만 100원 주고 샀으면 50만 100원에 대해서 다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 그러면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50만 원을 초과하면 다 과세한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면세점 하면 취득세,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는 면세점에 관련이 있다.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소액징수 면제가 있어요. 소액징수 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했더니 액수가 뭐에 적어 징수하지 않겠다. 고지서 발부 안 하겠다. 2,000원도 안 되는 세금 걷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 재산세 기억하시면 돼. 재산세는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이 안 되면 징수, 고지서 발부 안 하겠다.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는 면세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타 용어 중에서 여러분 8번에 보시면 8번에 체납처분비. 자, 지방자치단체 징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금액은 뭐가 있느냐? 지방세도 있고 체납처분.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징수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체납이란 건 뭐라 했죠? 세금 밀린 거.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어요. 세금 못 낸 걸 체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체납처분비는 뭐예요? 세금 안 냈으니까 납세 의무자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그래서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납처분비는 납세자, 체납은 세금을 뭐하지 않은 거, 납부하지 않은 거. 체납처분비는 뭐한 거다?
압류할 때까지 들어가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징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한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밴드 김성래세법 밴드에 가입하셔서 거기를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